안녕하세요. 밥상머리 CEO 김정진입니다. 저희 밥상머리 TV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고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선민 작가님 모시고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그림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림책에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림책들은요, 아빠랑 아이가 함께 보기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된 고전 같은 그림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윌리엄 스타이그의 아빠와 피자 놀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 윌리엄 스타이그는요, 별칭이 카툰의 왕이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그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와 보리스 등 굉장히 많은 그림책을 그린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슈렉 아시죠? 네,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빠가 돼서 그림책들을 읽어주다 보니까 많은 그림책들이 이 아빠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아마 작가들 자신이 또 아빠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맞아요. 아빠와 관련된 그림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아빠 작가들이 아빠를 주제로 한 책들이 저 같은 아빠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이 되거든요. 아빠와 피자 놀이는 비단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추천을 드린 거는 아니었고요. 책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좀 현명한 양육 태도도 배워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으로 양육 태도까지 배운다고요? 네. 일석이조네요. 정말 궁금한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루는 피터가 친구들이랑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피터는 이제 비가 오니까 공놀이를 못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피터의 아빠가 피터랑 피자놀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터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피자놀이를 했던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피터가 피자의 도우가 되고 아빠는 요리사가 돼서 피터의 그 배 위에다가 블록 등을 올려놓고 피자를 만드는 놀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뭐 밀가루도 뿌리고 기름도 뿌리고 또 피터를 간질간질하면서 반죽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자 놀이를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책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하고 아주 손쉽게 놀아줄 수 있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 아이도 이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까르르 웃으면서 아주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엔 아이가 이렇게 도우가 되다가 나중엔 아이가 놀이를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도우가 됐다가 이제는 엄마나 아빠를 이제 도우로 하고 자기가 놀이를 주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가 약간 늦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누워보세요. 저는 이제 누웠고 제가 피자 도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네.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공감하시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놀다가 어느 순간 이게 과연 천국인지 지옥인지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방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대로 영원히 바닥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네. 아이가 제 배 위에다가 열심히 블록을 올려놓고 피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끔뻑끔뻑 졸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빨간색 블록을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저는 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깜빡이 졸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이거 뭐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미안 이거 파프리카라고 할까? 에이 엄마 이건 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가 초록색 블록을 또 배 위에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전 이번에도 또 졸았어요. 엄마 이거 뭐라고 할까요? 미안 이거 파프리카라고 할까? 굉장히 창의력이 없는 엄마였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땡 이거는 고추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본다. 난 졸려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네, 그때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다다다다 하면서 방으로 달려가더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의 쓰나미가 막 밀려올 것 같아요.
정말 아기일 줄 알았던 어린애가 그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와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제가 좀 너무 졸렸기 때문에 우선 좀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제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제 아이가 이제 손가락을 빨고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이불을 이렇게 살짝 덮고 손가락을 빨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은 굳이 어른들이 교훈을 강조를 하지 않아도 어쩌면 책의 내용을 좀 실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이 책의 주제가 속상한 아이를 위한 아빠의 좀 배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이는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 좀 저한테 온몸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책 읽어주는 시간을 좀 의무감이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가만히 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가 제 이야기 듣겠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귀를 기울이고 저한테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줬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꼬맹이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전 어쩌면 육아를 하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육아라는 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좀 고됐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아이한테 사랑을 조건 없이 듬뿍 받는 시간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이 그림책을 함께 읽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블록을 활용한 피자놀이도 물론 좋은데요. 뭐 진짜 간편하게 피자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공을 활용해서 놀 수 있는 놀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터 공놀이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공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말을 뭉쳐서 공을 만들고 또 야구르트병을 활용해서 뭐 볼링놀이를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신문지로 공을 만들어서 뭐 주고받기 놀이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림책 한 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좀 다양한 요소를 좀 하나하나를 통해서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책의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이거예요. 또 다른 힌트가 있나요? 네. 바로 이 그림책으로 양육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책으로 어떤 양육 태도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책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터의 아빠는 나가서 놀고 싶었지만 놀 수 없었던 피터의 마음을 이제 놀이라는 걸 통해서 잘 달래줬잖아요. 네. 좀 대표님은 어떤 편이세요? 아이가 만약에 좀 속상해하거나 좀 시무룩해하거나 하면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는 편이신가요? 저는 주로 아이를 달래거나 좀 설득하려고 하는 건 편인 것 같아요. 다행히 딸만 둘이라서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달래지기도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경우에는 일단 좋아하는 먹을 걸로 좀 관심을 돌리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버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럼 또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부모님들의 자동적인 어떤 반응이나 행동 패턴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이런 경우에 아이가 좀 고집을 부리거나 때를 부린다고 부모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또 지금 비가 오는데 왜 그래? 이렇게 감정 코칭이 좀 미숙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의 속상한 감정을 좀 읽어주기보다는 좀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를 좀 설득하려고 하거나 훈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지금 밖에 비 오는 거 안 보이니? 너 비 그치고 나가서 놀면 되지. 울긴 왜 울어? 지금 울 일이야? 운다가 문제가 해결되니?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피터의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피터의 아빠는 피터의 속상한 마음을 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었고 오히려 그 마음을 놀이하고 유머를 통해서 아이의 기분이 좀 전환되도록 도왔잖아요. 육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리고 놀이와 유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전환해 보는 것이죠. 예, 아빠와 피자놀이 이렇게 그림책 한 권으로 아이와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양육 태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그림책 소개와 또 활용 방법을 알려주신 심선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